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받고 있고요. 그 첫 번째 주인공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56,000원에 100%요. 비중도 꽤 되시고요. 심지어 수익권에 계십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됐나? 한 달 아. 넘었나?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 한 20일인가 한 달쯤 됐을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앞으로도 쭉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걸까요? 네, 제가요, 네. 그거 10만 원, 15만 원 뭐 들어갔거든요. 올해 하반기까지. 네. 그게 가능성이 있는가 몰라서. 그냥 언제 때 매도해야 할지 네.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네, 그 부분 저희 전문가들 훌륭한 두 분 계시거든요. 두 분에게 네.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에코프로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두 분 계신데요. 어느 분에게 더 자세한 상담 들어볼까요? 이완진이요. 이화진 과장님, 요즘에 뭐 자동차, 미국의 관세, 제외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했고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좋았는데 또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은 목표가를 15만 원 보시긴 하시는데 제가 보유라고 생각을 한 거는 일단은 단가가 일단 낮은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물론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하나증권 김현수 애널도 마찬가지였고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애널도 에코프로 BM을 1분기 흑자 전환을 일단 보고 있죠. 물론 이제 매출에 대한 성장은 계속 역성장이긴 합니다. 계속 성장은 빠지고 있지만은 대신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축소되는 측면도 있고 일단은 탄산 리튬 가격이 예전에 2년 전이죠. 2년 전에 55만 톤당 55만 유안까지 유지됐다가 지금 거의 7만 7천 유안까지 이제 거의 7만 5천이 바닥이었고 7만 7천 유안까지 살짝 이제 반등하는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 따라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뭐 약간 같이 변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물론 이제 더 이상의 저는 개인적으로 하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눈높이도 좀 조금은 낮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최근에 테슬라도 주가가 좀 빠졌던 이유도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향후에 자동차 자체를 가격을 계속 다운시키려고 할 겁니다. 다운시키는 이유가 나중에 자율주행 FSD로 이쪽으로 경쟁을 시켜서 여기서 수익 마진을 내겠다는 거죠. 자동차 경쟁을 줄인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왕선차 업체들도 가격단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는 측면이죠. 그게 결국에는 옵티머스 로봇을 통해서 가격 생산력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배터리 업체들이나 이런 양극재나 이런 리튬 가격 자체에 대한 마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Q가 그렇게 커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수익성이 커지는 좀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8만 원 아니면 10만 원 이사이면 모르겠지만은 15만 원까지는 생각보다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동률이 많이 올라오지는 못한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물론 에코프로는 괜찮을 수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다른 양극재 업체들이나 특히 자금 조달 많이 했던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지금 부채 비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또 어떠한 이슈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물론 노스폴트가 파산하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몇 군데에 대한 파산 이슈 가 나와줘야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조금 선점 효과가 나올 수 있으면은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예전에 그런 양극재나 이런 리튬에 관련 마진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논리는 결국에는 조금은 부러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목표가만 조금 낮추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수익은 만약에 뭐 8만 원만 가더라도 충분히 50% 이상 수익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눈높이 낮추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또다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 그리고 1부에서는 문자, 2부에서는 유튜브 상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분은 어떤 고민 갖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실까요? 효성중공업 네.
50만 6천 원에 30%요. 50만 6천 원에 30%면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예, 그랬는데 내려와서 네. 이거를 보유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하고 나와야 할 건지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지 두 분에게 여쭤보고 올게요.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이요. 네, 효성중공업은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느 분 상담 원하실까요? 아, 김민수 대표님이요. 네, 김민수 대표님, 효성중공업 오늘은 1% 빠졌지만 그래도 미국향 쪽에 80% 정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매수해서 한 1%, 2%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은 고민되시죠? 딱 그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딱 그러시죠, 시청자님? 예. 네, 예. 그래도 실적 잘 발표되고 나와서 다음 후속적인 모습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력기기 전선은 레벨업이 또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보시죠. 근데 지금 효성중공업이 이번에 실적 발표했던 내용들이랑 그리고 또 올해 나올 실적 동향이랑 여전히 레벨업은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가장 큰 강점은 초고압 변압기 쪽에서 미국 쪽에서 공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관세 이슈에서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좀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또 갈 길을 가겠다는 쪽인데 하나 이제 부담되는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어떤 사업 부분을 봤을 때 매출의 절반 정도는 아직까지 현대중공업 건설 부분, 그러니까 즉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계속 또 자리를 잡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건설사가 지금 실적이 좋아서 그거를 변화가 되는 모습들은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마이너스 요인을 지금 워낙 이 중공업 그리고 또 변압기 쪽 사업들이 잘 이끌어내서 이걸 또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약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커버해서도 나오는 지금의 실적이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지금 보니까 한 4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5천억대 정도 넘어간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그렇게 뭐 비싼 수준이 아니다라는 쪽에서 변압기 쪽에서는 대형주치고는 그렇게 이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30% 정도 비중이시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레벨업을 시도해서 혹시나 직전 고점대분까지 조금 들어왔다 그러면은 살짝 줄이셨다가 아직까지는 주도력이 거래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면서 변화가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 거래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직전 고점대 부분 정도에서 살짝 한 10% 정도만 줄이셨다가 다시 박스권 흐름들 보셨을 때 그때도 추가로 다시 대응하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럴 때 그냥 거래 확 터지면서 주가 레벨업이 확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목표가는 한 56만 원대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생각해 보시고 일단 다 정리하실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또 줄였다가 다시 살 준비를 하실지 이것도 한번 같이 세밀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너무 고점에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감은 있는데 그래도 실적 좋은 거 보고 들어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 잘 몰라요. 그래도 예. 다들 또 변압기 그리고 또 전력기기 쪽은 여전히 아직 네.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레벨업 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죠. 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효성중공업은 그래도 레벨업 기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관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제외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큰 걱정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이고요. 다음 분 모시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고민 중이신 종목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KB금융이고요. 네. 매수가는 85,000원입니다. 비중은 40%요. 매수가 85,000원의 비중이 꽤 되시는데 네.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고민이 되시는 걸까요? 중기적으로도 보고 있는데 요즘 며칠 사이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네.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하니까 참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 네. 분에게 어떻게 지금 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네. 의견 주시죠. 통이요. 네, KB금융은 모두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고민 해결해 주실 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느 분에게 상담 필요하실까요?
이 과장님이요? 네, 이 과장님 KB금융 부탁드릴게요. 네, 대부분 이제 금융 지주들 이제 지난 1년간 사실 밸류업 정책 뭐 가이드라인도 나오면서 특히나 이제 금융 지주들 사이에서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주주하는 정책을 했었죠. 물론 이번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가 빠졌던 거는 물론 자사주와 이제 주주하는 정책이 생각보다 기대만큼 못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물론 이것도 포함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지금 대다수의 이제 금융 지주들 같은 경우가 특히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대 마진 스프레드 자체가 특히나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마진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을 보더라도 이제 어느 순간 2분기, 3분기 때부터 사실 역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특히 큰 흐름에서 이자 수익이 있고 비이자 수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물론 대출금리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은 결국에 물론 최근에 이창용 한국은행청도 뭐 2월 말에 뭐 고민을 해본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점차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게 스프레드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이자 수익 자체가 줄어듭니다. 보통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이 매출액에서 대부분 거의 50에서 70%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비이자 수익인데 뭐 이거는 뭐 ETF도 있는 상황이고 뭐 ELS나 뭐 이게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사실 이게 그게 특히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자 수익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는 조금은 시장에서 이제 작년과 바라보는 이제 그 모멘텀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밸류업에 실제 들어간다라고 편입되는 이슈도 지난 12월쯤인가요? 그때 아마 끝났죠. 이제 끝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희석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물론 금융지주 입장에서 이 회사가 거의 5만에서 10만 원까지 2배가 갔습니다. 1년 동안. 사실 금융지주 회사가 2배가 간다는 거 물론 정부에서도 밀어줬고 특히 일본에서도 그런 밸류업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좀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한다라면은 물론 가격대가 8만 5천 원 이게 되면은 물론 대략 한 마이너스 한 7, 8%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지금 당장에 금융 지주가 시장에서 약간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없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추후에 1분기 실적 발표로 또 조정하는 지를 강하게 할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KB금융이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했었고 앞으로는 실적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나아져야 조정하는 정책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매력도가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B금융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9만 원 이상적으로 좀 한번 돌파를 할 수 있을런지 해서. 9만 원 이상 돌파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일단은 만약에 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적어도 7만 7천 원 사이에서는 지지를 받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지금 차트 자체가 지금 이평선에서 거의 9만 원대에서 아예 꺾여버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물론 아까 수급을 보니 그나마 또 기관에서 특히 금융투자에서 많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연기금도 최근에 돌아서기 시작을 했죠. 제일 아쉬운 건 대부분 지난 1년간 KB금융이나 뭐 신한지주나 대부분 보게 되면 거의 다 연기금이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특히 증권사에서 자기 자본으로 돌리는 그냥 단기적인 흐름으로 들어오는 애들이고 여기는 연기금이 꾸준히 들어와야 되는데 연기금이 최근에 매도세의 주체라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줄여주기 시작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9만 원을 돌려서기 위해서는 딱히 시장에 대한 모멘텀 아니면 배당 정책이나 이런 이슈가 딱히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밸류업에 대한 이게 얘기를 지금 나올 수 있는 좀 상황이 아닌 만큼 조금은 만약에 7만 7천 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9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8만 5천 원까지 특히 본전 오시게 되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KB금융에 대한 상담 꼼꼼하게 해주셨는데요. 꼭 성공적으로 투자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이고요. 1부에서는 저희가 문자 상담 샵 2034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2부에서는 유튜브 상담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고요. 성공적인 전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시고요. 그리고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ALT요. 네, ALT요. 네, 13,800원에 10%요. 13,800원에 10%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네네. 아,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셨을까요? 어저께 그냥 빠지걸리 들어갔더니 더 빠지네요. 아, 이제 앞으로 그러면 더 빠질지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네네.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두 네, 분의 의견, 김민수 대표님. 네, 두 분의 의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아, 예. 동의요. 네, ALT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께 ALT에 대한 상담 원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팅 테마 쪽으로 관심이 있으셔서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떨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500원 손해시네요. 요런 단계가 제일 또 궁금하시죠? 이게 다시 갈 듯 말 듯하고 이런 단계인데 뭐 빠지지도 않고 빠지면 손절을 하겠지만 또 그런 단계가 또 아니시죠? 근데 네, 또 손절하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래도 좀 그 종목이 움직일 때 이제 따라가는 과정 쪽에서 만약에 제대로 변화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또 보니까 사시고 15,000원대도 넘어갔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매수하시고 조금 수익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네. 때에서 혹시나 이게 이 회사가 뭐 양자모나 뭐 이런 쪽으로 엮이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과정 쪽에서 일단 또 짧게 끊는 것도 하나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되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소멸이 살짝 되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뭐 하시는 회사인지는 혹시 아세요? 네. 네, 아마 이게 되게 좀 어렵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후공정에서 테스트하는 회사거든요. 테스트하는 회사인데 검사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거든요. 이번에 저전력 반도체가 인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MCU 쪽에서 또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번에 뭐 딥시크 관련된 쪽의 수혜 그리고 또 양자암호 관련된 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주가가 강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앞으로 양자암호 관련된 쪽들이 계속 좀 대세를 받고 또 미국 시장에서 계속 또 끌고 가고 그래야 주가가 더 강하겠죠. 근데 지금 그게 살짝 그럴 가능성이 조금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약간 미국 쪽에서도 테마주 쪽들이 좀 약간 힘을 잃다 보니까 아직 탄력들이 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제시를 해드리게 되면요. 일단 지금 단계 쪽에서 오늘은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은 또 조만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 해서 다시 한번 턴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매수했던 가격대에서 좀 넘어가는 모습들이 살짝이라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아마 그때가 14,000원대 기점으로 지금 거래가 나왔던 것만큼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고개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수익을 좀 크게 좀 더 넉넉하게 보시고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14,000원대 부분에서 걸려서 생각보다 좀 주춤하고 거래도 많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매수가 이상에서는 바로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밑에 12,000원 지금 보게 되면 오늘 나왔던 저점이 있죠. 이 부분에 오늘 나왔던 저점대에서 오히려 그냥 다시 이탈하는 모습들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거는 안 좋은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적어도 절반이라도 일단 챙기고 정리를 하시고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강한 종목은 반드시 한번 더 강세 흐름들이 나올 텐데 일단 두 번째 탄력 받을 때는 좀 챙기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4,000원 정도요? 네? 14,000원 정도요? 예, 차트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14,000원 정도? 예, 14,000원대 정도, 예, 그 정도쯤 봤는데 거래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요.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수고하셨어요. 예.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보도 투자를 확대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양자 컴퓨터 테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략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 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보유 중이신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현대건설기계 82,900원에 10%거든요. 네. 제가 이 현대건설기계로 전에 한번 이제 수익이 났어가지고, 아, 네. 매도를 하고, 그냥, 너무 많이 올라가길래 냅뒀어요. 네. 근데 오늘 지금, 종가 정도에서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10% 네. 정도를. 네. 근데 지금 이게 잘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그런 그 전쟁 이제 종료 그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모멘텀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있을런지 아니면은 이제 손절가라든가 아니면은 올라가게 된다면 얼마 선 아니면은 만약에 혹시 떨어지면은 손절은 어디에서 봐야 되는지 네. 김민수 대표님한테 궁금해서. 네, 일단 수익을 챙기고 나오셨던 종목입니다. HD 현대 건설기계고요. 지금 러우 전쟁이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심받고 있는 재건주인데 과연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이화진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요. 네, 두 분의 의견 모두 동일하고요. HD 현대 건설기계는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매수하시는데 이제 종가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상황 쪽에서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재건 관련된 쪽에서 가장 선호하는 쪽은 건설기계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농기계 쪽 이쪽은 선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 이게 이제 가다가 이제 쭉 밀리면서 나왔었을 때 이거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조금 한 하루 이틀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 워낙 또 이제 섹터 쪽에 강한 모습들이 나오다가 이차전지가 움직이니까 그쪽으로 또 우르르 몰려가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건설기계 쪽은 특히 HD현대 건설기계처럼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가서 벌써 굴삭기를 몇 대 벌써 기증을 하면서 이제 우리 쪽으로 들어가겠다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북미 쪽에를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미 쪽이 지금 건설기계 업황들이 쇼티지가 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별로 얘기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분명 캐터필라에서 분명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오는 변화를 대응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관세 부분이죠. 관세 쪽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건설기계 쪽에서도 북미 쪽에서 나오는 성과 북미는 지금 건설기계 많이 필요합니다. LA 산불도 났죠. 거기다가 또 리쇼어링이라고 또 공장들 많이 지을 거죠. 그런 쪽에서 계속 이쪽에 모멘텀은 좀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초점은 북미 쪽을 맞춘다라고 보시는 거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타이밍이 잠깐 문제인데요. 일단 갭을 강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갭을 약간 메꾸는 수준 정도 쪽에서 주가가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렇다고 뭐 손절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비중이 지금 보니까 10% 정도 되시는 거죠? 아직 네. 예, 추가 대응하실 수 있는 현금 있으신 거죠? 네. 네, 그러시면은 이제 차라리 이 갭을 메꾸는 과정 쪽에서 약간 한 77,000원대 밑에 정도쯤까지 한번 좀 터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살짝 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추가로 매수를 해서 그 갭을 채우는 쪽에서는 한번 또 비중을 좀 늘리셨다가 다시 좀 기다리시면 또 반발매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일단은 지금 75,000원대 위상에서는 거의 주가는 자리를 잡을 것 같고 그 위쪽으로 다시 한번 탄력 받을 때 그때 좀 챙기고 나오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다는 쪽에서 올해 건설기계 쪽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대응하기는 좀 고가권이기 때문에 이제 운용의 묘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추매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또 한번 더 추매할 수 있는 자리를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죄송한데요. 예. 종가에 그 지금 시외에서 네. 조금 한 5%만 줄여놨다가 네. 시가에 좀 올라오면 약간 팔았다가 어떻게 다시 대응을 할까요? 요즘 매매 달인이시네요. 네. 지금 보니까 지금 시간외에서 한 400원 정도 플러스로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혹시나 차라리 그러면은 조금 줄이셨다가 그 비중을 가지고 다시 흔들렸을 때 갭을 메꿀 때 그때 사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고맙습니다. 고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더 고수신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함께 참고하시면서 전략들 잘 짜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